자, 이제 표준 전극 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강의의 내용과 이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뭐 이제 여기는 또 약간 새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어, 이 액관 접촉 전위 위쪽입니다. 위쪽 그림. 리퀴드 정션 포텐셜을 고려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표준 수소 전극의 전유를 0볼트로 일단 설정해 놓고 다른 이제 반쪽 이제 반응의 전유를 결정한다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왼쪽 그림이 이제 다 그런 것이죠. 왼쪽은 이제 표준 수소 전극이고요. 오른쪽은 예를 들어서 철 2가 이온과 3가 이온이 이제 동시에 놓였을 때 그때 이제 이것의 전유를 플라티넘, 백금 선을 통해서 읽어내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이렇게 염다리가 아니고 이렇게 막을 통해서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이제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서는 이제 양성자와 그리고 수소 기체가 서로 평형에 이제 놓여 있죠. 오른쪽에는 이제 철 2가와 3가가 있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여기 이제 막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액관 접촉 전유를 이제 고려한 건데 이렇게 액끼리 서로 접촉했을 때는 거기에 쓰는 항상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접촉 전위가 이제 발생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 델타 파이 하고서 IJ, LJ 이렇게 됐습니다. L은 리퀴드고 J는 정션, 그러니까 액과 접촉 전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측정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브를 이제 접촉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정션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포텐셜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실험적으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능한 접촉 전위를 줄이는 게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위 요 그림에 대해서 한번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그 전위를 구해 보면은 이렇게 네른스트 식으로 주어지게 이제 됩니다. 그죠? 네른스트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부터는 그 델타 파이라는 그 심볼 대신에 2라는 심볼을 써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십시오. 요 이제 계단 모양으로 된 것은 이제 포텐셜의 변화를 이제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백금이 전위가 있고 이게 수소기체와 이제 양성자가 의해서 이제 여기 포텐셜 차이가 생기는 걸 델타 파이 1이라고 그랬고요. 또 오른쪽에서는 백금 전극 표면에 2가와 3가에서 이제 규정되는 전압이 델타 파이 2가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그 전압을 액관 접촉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기준 전극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이제 드리겠습니다. 기준 전극은 전위의 기준점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개념적으로 알아볼 것이 이상적인 기준 전극은 전류가 흘러도 전위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전위가 변하면은 기준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요즘은 이제 3전극계를 쓰는데 예전에는 전극을 두 개만 써서 다 전기학 실험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한쪽은 기준 전극으로 작동을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전극이 두 개가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는 통로도 한 군데밖에 없겠죠. 그죠? 작업 전극 또는 지시 전극으로부터 전류가 기준 전극으로 흘러서 다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기준 전극에서 전류가 흘러나와서 지시 전극 또는 작업 전극으로 흘러 들어가든지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준 전극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말이죠. 전류가 흐르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전류는 반응 속도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면은 기준 전극에 전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경우에 기준 전극이 매우 클 경우에, 그죠? 이제 작업 전극에 비해서 그러면은 전류가 웬만큼 흘러도 기준 전극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성분이 양이 변하지 않아서 전위가 별로 바뀌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기준 전극은 전류가 흘러도 전위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ideally non-polarizable electrode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의 모든 전기학 책에 이 그림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전기학 반응을 도식할 때는 XY 평면에서 우리가 도시를 하는데, X축은 일반적으로 전위 또는 전압, 그리고 Y축은 전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기준 전극은 어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일정한 전압이죠.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이제 바뀌어도 기준 전극의 전압은 딱 고정이 되어 있죠. 물론 전류가 무진장 크거나, 그죠? 무진장 이제 큰 양의 값을 갖거나 큰 음의 값을 가질 때는 약간씩 바뀔 수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기준 전극이 이 전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ideally non-polarizable, 폴라라이즈 된다는 뜻은 전류가 조금만 흘러도 이 전극의 전압이 막 바뀌는 것을 폴라라이저블 한다. 이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non polarizable이죠. 그죠? 그래서 ideally 이제 이상적으로 이게 분극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시 전극은 어떻죠? 지시 전극은 뜻이 뭡니까? 그 자체가 반응을 하지 않고 그 전극 표면에서 다른 우리가 원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지시 전극 또는 작업 전극, 인디케이터 일렉트로드 또는 워킹 일렉트로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전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전위값이 바뀌어 반응을 연구하는 데 적합하게 됩니다. 그 지시 전극의 특징은 전류가 흐름에 따라 전위값이 크게 변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를 ideally polarizable electrode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보세요. 지시 전극이 이렇게 있죠.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전류가 약간만 흘러도 지시 전극의 전압값은 아주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전압이 상당히 큰 범위 내에 바뀌어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일정한 전류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다른 전기학 반응을 연구하기 좋죠. 그죠?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이렇게 이제 작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구약 반응은 요 지시전극을 이용하면은 아주 충분히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오른쪽에 여기 한번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근데 이제 수많은 전극이 다 기준 전극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다루기 편하고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실험에 사용하기 좋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준 전극이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표준 수소 전극을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기준 전극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큰 문제가 뭐냐? 수소 기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쓸 때는 항상 수소 기체 통을 옆에 갖다 놓고 써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일반적으로서 여기 NH 노멀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또는 SHE 스탠다드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 이렇게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쓰진 않아요. 반면에 이제 지금까지 좀 본 게 있죠. 실버 클로라이드 그리고 여기 이제 KCl 솔루션을 이제 채워서 씁니다. 일반적으로 포화를 시켜서 써요. 그죠? 이것은 반응이 어떻죠? 실버 클로라이드가 전자를 하나 받으면은 금속과 클로라이드 이온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로라이드 이온의 그 농도에 따라서 네른스트 식에 의해서
요 전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를 일정하게 하고 싶으면 아예 그냥 포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액에 KCl을 잔뜩 집어넣어서 KCl의 용해도가 무지 높아요. 근데 이제 안 녹을 때까지 막 녹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녹을 때까지 녹이고 더 KCl을 집어넣어요. 확실하게 위해서. 그럴 때 이 전위값이 0.197V로 돼요. 그죠? 또 하나 이제 흔히 쓰는 것이 이제 소위 Saturated Calomel Electrod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수은이 들어갑니다. 수은과 그죠? 또 Hg2Cl2 이것도 하얀 가루인데 이것이 전통적인 이름이 칼로멜입니다. 칼로멜. 이것도 이제 역시 KCl 용액으로 포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응은 어떻죠?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다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그냥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Hg2 Cl2가 전자를 이때는 몇 개를 받냐면은 클로라이드 2개 있으니까 2개를 받아요. 2개를 받아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이것도 이제 반응하고 나면은 수은이 원자가 2개가 생기고 그리고 2개의 클로라이드 이온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네런스식을 쓰면은 여기 H2Cl2 이것도 고체고 수은 이거 순수한 수은 액체지만은 이것의 활동도는 1로 다 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포텐셜은 요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만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두 개, 이걸 보고 우리가 Saturated Calomel Electrod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냥 실버 이거는 실버 클로라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약간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흔히 우리가 화학에서 이제 보게 되는 이 금속 착물에 대한 전기화학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금속 이온이 그 리간드랑 결합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컴플렉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컴플렉스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화학에서 컴플렉스라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전기화학에서는 이 금속 착물입니다. 착물.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 이온과 결합을 많이 해요. 그죠? 이제 금속 이온은 이게 리간드랑 결합했을 때 금속 이온은 산염기 이제로 치면은 루이스 애시드가 되는 거고 이때 리간드는 루이스 베이스가 됩니다. 왜냐? 리간드에서 전자 쌍을 금속 이온에게 이제 줌으로써 결합이 이루어지죠. 이제 그런 결합을 무슨 결합이죠? 배위 결합이라고 합니다. 배위 결합. 그래서 이제 금속 이온은 100% 루이스 애시드. 그러니까 정의에 의하면은 전자 쌍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분이 루이스 애시드고 전자 쌍을 주는 성분이 루이스 베이스다. 그런 의미에서 리간드는 루이스 베이스, 금속 이온은 루이스 애시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길버트 루이스라고 이제 예전에 그 버클리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 개념을 창안해냈어요. 착물이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이 이제로 값이 작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드는 이 의문이 금속 이온이 단독으로 있을 때하고 수용액을 우리가 따지니까 사실은 단독이라고 하면은 어폐가 있고 실제로는 수용액이니까 물이 있죠. 물도 리간드예요. 리간드. 루이스 베이스로 작용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산소에 전자 쌍이 2개나 있죠. 그중 하나가 이제 금속 이온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금속 이온이 물과 결합했을 때의 이제로 값과 금속 이온이 다른 리간드랑 뭐 유기물이나 아니면 여러 이온들과 결합했을 때 이제로 값을 비교해 보면은 일반적으로 착물이 형성되면 이제로 값이 작아집니다. 그죠?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이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볼트 3가는 전자를 하나를 받아서 코볼트 2가로 되려는 경향이 있죠. 그죠? 이것이 이제로 값이 1.92V입니다. 1.92V. 그러니까 코볼트 3가는 굉장히 강한 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코볼트 2가 이온은 뭡니까?
이거 굉장히 강한 산화제면 이건 굉장히 약한 산화제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성분은 산화제는 안 됩니다. 절대 완전히 환원제로만 작용해요. 근데 이것이 왼쪽에 있는 코발트 3가가 강한 산화제면은 오른쪽에 있는 코발트 2가 이온은 굉장히 약한 환원제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헷갈리면은 여러분 정기학 반응을 해석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자, 근데 여기에 암모니아라는 게 있잖아요. 암모니아 수에 코발트 3가가 들어있으면 요 착물 반응이 일어납니다. 코발트 그 이온 하나에 암모니아라는 분자가 몇 개까지 달라붙냐면 6개까지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옥타헤드럴 구조 이게 이루게 되는데 암모니아는 중성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산화 상태는 뭐 동일하게 플러스 3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 2가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때의 표준 환원 전위는 0.06V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로 값을 우리가 일단 구별하기 위해서 창물 형성됐으니까 이제로 컴플렉스라고 일단 이렇게 한번 써 보겠어요. 그죠? 보세요. 1.92V에서 0.06V로 아주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리간드가 붙으면은 어때요? 코발트 3가의 요 이온의 산화력은 굉장히 작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산화력이 작아지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물질의 환원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코발트 2가와 암모니아 분자의 결합된 요 창물은 환원력이 커요. 또 하나의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 3가 이온이 전자 3개를 받아서 금속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로 값이 1.50V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 3가 이온은 굉장히 좋은 산화제다. 그죠? 강력한 산화제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반면에 금속 자체는 굉장히 약한 환원제다. 그죠? 근데 여기에 염소 이온이 4개가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이온 하나에. 근데 염소 이온 자체는 Cl-니까 마이너스 1가를 띄고 있죠. 4개가 달라붙으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가가 되고 원래 금의 이온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가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전자 3개가 이제 결합해서 금속이 되고 4개의 클로라이드 이온이 돼요. 그럼 이때 이제로 값이 얼마냐? 1V로 낮아졌습니다. 원래 1.50V였는데 1V로 이게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AuCl4- 이거 보고 오리클로라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의 산화력은 원래 금 이온의 산화력보다 작아졌죠. 그죠? 그 반면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오른쪽은 여기에 비교할 게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위식에서 코발트 엑사 암모니아 그죠? 컴플렉스는 코발트 3가보다 산화력이 약하고 요 코발트 2가 헥사 암모니아 요 물질은 코발트 2가보다 환원력이 강하다. 그죠? 예. 그죠? 이렇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일반적인 경향.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컴플렉스가 이루어질 때 컴플렉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제로 값과 컴플렉스에 의한 그 표준 환원전이 이제로 값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먼저가 가능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 클로라이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어요. 창물 형성이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이거는요. 이게 전기학 반응도 일어나지만은 이 창물 이 자체가 말이죠. 어떻게 되죠? 이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반응은 전기학 반응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전기학 반응이 절대로 아니 그냥 화학 반응이에요. 왜냐면 전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그저 클로라이드 어때요? 금 3가 이온과 4개의 클로라이드 이온이 결합해서 AuCl4-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2학년 때 분석화학을 혹시 이제 배우셨으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착물이 이루어지는 게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계에서도 이 착물 형성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제 이때의 평형상수를 우리가 특별히 이 KF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는 무슨 뜻이냐면은 formation 이렇게 합니다. formation 뭐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창물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KF를 창물 형성 상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평형상수 식을 쓰는 것과 똑같이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물이 배위되어 있는 경우에 네른스트식 뭡니까? 어, 아까 우리 여기 다시 앞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수용액이니까 항상 물은 항상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구태여 물을 리간드로 표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물이 배위되어 있다. 항상 그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이 배위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무 저 물이 표시되지 않아도 요 반응을 직접 여러분들이 네른스트 식을 쓰면 됩니다. 그럼 어떠세요 여기? 그 금이 그냥 3가만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기서 금이 3가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네른스트 식 쓰면 EEQ,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은 표준 환원 전위 플러스 전자가 3개니까 3F분의 RT 그리고 로그 그리고 금 3가 이온의 활동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KF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그 금 3가 이온의 활동도를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식을 대신 여기다 오른쪽에다 씁니다. 그죠? 로그에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하느냐? KF 값은 따로 떼냅니다. 여러분 로그 이렇게 이제 곱하기로 되면은 로그 더하기로 풀어 쓸 수가 있는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E0 플러스 3F분 RT 로그하고 이 포메이션 콘스탄트 KF분의 1만 따로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F분의 RT 곱하기 로그 나머지 금 오리 클로라이드와 클로라이드 이온의 활동도의 B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죠? KF만 따로 떼어냅니다. 그래서 요 KF까지 그러니까 E0 플러스 3F분의 RT하고 로그 KF분의 1 요 부분만을 따로 우리가 그 요 컴플렉스에 해당하는 표준 환원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요 앞부분 요 부분만 그죠? 왜냐하면 이 저기 컴플렉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 KF가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어요? 이거에 대해서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메이션 콘스탄트가 아니고 직접 요 반응에 대해서 쓰게 되면 여기다 한번 직접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반응에 대해서 네른스트 이퀘이션을 쓰게 되면요. 그 식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요거. 어떻게 되죠? 잠깐만 여기다 직접 써볼게요. E는 E0다. 그죠? 저는 이제 마이너스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RT 오버 NF 이 이상하네. 잠깐만 막 삐지는데 로그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 쓰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클로라이드 이온 마이너스의 4승 이렇게 됩니다. 저는 다 농도로 이렇게 쓰겠어요. 그 밑에가 분모는 오릭 클로라이드 Cl 4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레전스 식이죠. 그럼 요 식과 요 식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식이 요 식이 동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면은 요 부분 동일하니까 요게 이 제로가 이게 이제 이 컴플렉스라고 하면은 여기 KF까지 포함한 요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네른스트 식을 쓰면은 요거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쓰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컴플렉스가 이루어지면은 이질 값이 왜 작아지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KF 값 여기 있잖아요. 여기 KF 값이 되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커요. 어떤 건 10에 막 10승, 20승, 30승 됩니다. 그럼 이게 크면 어떻게 됐어요? 로그 이가 작아지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 컴플렉스는 요거보다 원래 컴플렉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요 값보다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컴플렉스를 이룰 때의 그 표준 환원 전위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표준 환원 전위보다 더 크려면은 조건이 뭐죠? 요 KF가 이게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커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창물이라고 하지 않죠. 창물 형성이 뭐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창물이 형성됐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KF 값이요 무진장 큽니다. 그죠? 어떻건 10에 40승 뭐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KF 값이 클수록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E0 컴플렉스 값은 더 작아진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역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E0 E0 값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창물 형성 요 상수에 따라 대해서. 그러니까 E0의 표준 환원전위의 이동 정도를 측정해서 역으로 포메이션 콘스탄트 값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메이션 콘스탄트 값이 무진장 크면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죠? 왜냐면은 KP 값이 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진장 크다 그러면은 요 식으로부터 구하려면은 어때요? 각각의 성분의 농도를 구해서 요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무진장 크면 어떻게 됐어요? 역으로 여기 금 삼가 이온의 농도와 클로라이드 이온의 농도가 굉장히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밀하게 측정합니까? 일반적으로 무지 힘들어요. 그렇지만 전기화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죠? 생각보다 무진장 간단해요. 그것이 바로 전기화학의 이 아주 아름다운 점이다.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일단 여기서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